안녕하세요. 하루에 끝내는 고전문학 3회독 임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출작품 고려가요 청산별곡 정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려가요는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으로 채록되었고, 채록됐다라는 것은 채집해서 기록되었다는 뜻. 그야말로 고려시대에 대중들이 흔하게 부르던 가요인데, 작가 중에는 왕도 있었다. 즉 고려 예종이 도의장가를 지었는데 형식은 팔구체 향가예요. 그러니까 향찰로 썼고, 근데 시대가 삼국시대가 아니고 그 전 향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시대가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래서 이거를 고려가요, 고려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고려가요다 해서 도의장가를 고려가요로 친다면 고려가요 작가 중엔 왕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발달해 있다. 후렴구는 뜻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더 노래스럽다. 삼음보 율격이다. 경기체가 민요 다 삼음보인데 왜 삼음보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 딱히 삼음보의 티가 이렇게 많이 나는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하다 보면 뭐 청산별곡을 그 뭐지 재현한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 당시 조선시대 궁중연례악으로 불렀을 것 같은, 공연했을 것 같은 그런 청산별곡을 재현하는 그 공연 동영상도 있는데, 거길 봐도 너무 느려가지고 얘가 뭐 삼음보야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근데 시조가 그 고려 말에 나온 시조가 사음보예요. 그거랑 비교해서 보려고 삼음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한 정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심지어 야하다. 청산별곡 1년 살얼이 살얼이 났다 살겠노라. 청산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겠노라. 청산에 다음에 애가 아이 애자인데 모음 조화가 깨지기 전이어서 산이 아 모음이어갖고 뒤에 어이 애가 아니라 아이 애 쓴 거예요. 뭐 표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문학 중에 당시 시대 기준으로 완벽하게 표기가 재현되어 있는 작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못 읽어. 그리고 그렇게 중세 국어의 표기마저도 학습 목표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적당히 이게 고전 문학이구나라는 정도의 맛. 그다음에 중세 국어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구나. 뭐 요 정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표기한 거 반치음, 비읍, 순경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막 안 팠으면 좋겠습니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루 다래. 농사 생활 아니고 농경 생활 아니고 채집 생활이죠.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농경지를 자기 부쳐먹던 땅을 떠나는 거야.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 울어라 새요.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 그러니까 우는구나 영탄으로 봐도 되고요. 울어라 명령형으로 봐도 되는데 이연을 보면 명령형이 훨씬 자연스러워서 저는 명령형으로 해석해놨습니다. 널 나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운이너라.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니까 너도 한잠 자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왜 우는 새를 보고 이렇게 느꼈을까? 자기 마음이 지금 그런 거야.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제가 대표적인 해석 2개 넣어놨어요. 근데 이 해석이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또 3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뒤에 3가지 화자에 따른 어휘, 의미 분석해놨어요. 자, 가던 새, 내가 떠나온 속새를, 즉 속새, 여기 물 좋아 할 때 그 물은 워터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속새라는 뜻입니다. 내가 떠나온 속새를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걔를 딱 보는 거지. 설마 그 새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겠어? 청산을 향해, 즉 자기가 살던 현실 공간이
너무 살기 척박했던 거야. 여기서 도저히 못 살아. 나 너무 힘들어. 여길 버리고 떠나는 거야. 여기보단 낫겠지. 어딜 가도. 그러고 있는데 새가 휙 날아가니까 모가지가 그쪽으로 어떻게 샥 돌아가는 거죠. 속세에 대한 미련. 자, 두 번째는 갈던 새, 사례. 갈던 새 본다. 자기가 부쳐먹던 땅, 농사짓던 땅. 역시 이것도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보인다. 이끼. 일 수도 있고요. 녹일 수도 있어요. 이끼 묻은 장그 리을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끼 묻은 장그 그러면은 쟁기. 얘도 농사 질 때 쓰는 그 쟁기라고 한다면 앞에서 머루랑 달에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웬 쟁기가 필요해? 농사 지을 건가? 농사에 대한 미련, 즉 자기가 살던 생활, 살던 곳에 대한 미련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쟁기는 또 다른 두 가지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를 봅니다. 자, 중간 정리하면 청산별곡은 청산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 이 속세가 너무 힘들어서 청산을 가는 거야. 청산이 되게 좋은 게 있어갖고 그리로 청산이 나를 땡기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 어휘 뜻 가던 새의 어휘 뜻, 즉 화자가 유랑민일 때, 화자가 여인일 때, 화자가 지식인일 때에 따라 가던 새의 뜻이 다르다. 한번 화자가 유랑민일 때 가던 새의 뜻은 익묻은 장그의 뜻은 그래서 주제는 한번 볼까요? 화자가 유랑민일 때 농사짓던 밭 사례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럴 때 익묻은 장그 그러면 역시 이끼 묻은 쟁기. 왜 이끼가 묻었을까? 안 썼던 거지. 왜 안 썼을까? 뭐 농사 지을 환경이 못 됐나 보죠. 땅을 뺏겼다던가 아니면 너무 흉년이 심해서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없었던가. 어쨌든 너무 힘든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제는 농부였는데 터전을 잃어서 유랑민이 된 사람의 어떤 비애. 그 다음에 화자가 실현한 여인일 때는 가던 새 본다. 나로부터 떠나가서 이렇게 휙 날아가는 새를 보는 거야. 새야 하면서 이제 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새를. 또는 임을 새로 비유했을 수도 있어요. 의임법. 나로부터 떠나가는 임. 근데 이게 떠나가는 이유가 날 버렸을 수도 있고 딴 년을 만나느라. 근데 또는 이 분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던 연인이 죽었어. 그러면 역시 남은 자도 살기 힘들 것 같지 않냐? 나는 그 느낌을 안다. 자, 이끼 묻은 쟁기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자니까 굳이 이것을 농기구 말고 이제 은장도에다 비유한 것 같습니다. 은장도가 뭐 왜 녹이 쓸었냐, 왜 한 번도 안 썼냐,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은장도는 이제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의 정절을 위해서 그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상징적으로.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생기지 않았을까? 고려시대에 은장도 갖고 다녔을까? 고려시대에 은장도 갖고 다녔다라는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는 그 무슨 유교적 뭐 이래갖고 조금 약간 근거 약해요. 제가 볼 때 살짝. 그래도 교과서 참고서나 이런데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현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미 죽어서 너무 슬퍼서 현실을 떠나는 겁니다. 자, 화자가 좌절한 지식인일 때 가던 새 본다는 bird. 역시 새야, 조류. 근데 이게 아까 그 새, 그 이연에서 울어라 새요 할 때 그 새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고뇌하고 있을 때 내 옆에서 울던 그 새. 야, 나도 자고 일어났으니까 너도 좀 자. 하고 얘기하던 그 새. 익묻은 장그 그러면은 날이 묻은 병기라고 볼 수 있다. 병기, 지식인이랑 병기랑 무슨 상관인데 이 병기는 무기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의 난이 있었어. 아마 그때쯤에 누군가가 쓴 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 시가 굉장히 정교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농사만 짓던 농부가 쓴 시일까? 이런 고민을 한 거지, 다들.
그래서 시가 되게 정교하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딱딱 떨어져. 그래서 아마 이거 글 좀 아는 분이 짓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분은 이 무신의 난 시대에 속세를 떠나는 지식인, 즉 문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3년에 대한 해석이 여러 방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따로 봤습니다. 사연. 일인공, 절인공, 공은 그냥 뒤에 붙이는 율격을 위한 그냥 붙이는 그냥 접사예요, 접사.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낮으란 낮으란 지내와 션더 낮에는 지내왔습니다. 올이도 갈이도 없은 밤으란 또 어찌호리라. 그렇지, 밤이 더 외롭지. 오연.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어디로 던지는 돌인지 누구를 마치려 했던 돌인지 밀이도 괸이도 없이 맞아서 우니노라.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우노라. 자기가 지금 짱또로 하나 맞아갖고 대가리가 빵 터졌는데 내가 이런 뭔가를 당할 만큼 누군가를 아프게 했나? 누군가의 원한을 산 적 있나? 나 없는데. 나는 사랑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미워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맞아서 울고 있지? 진짜 원인 모를 횡액을 맞아서 정말 이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당했는지 이유라도 알면 좀 낫죠. 자, 그렇지 않은 상태인가 봐요. 한이 이빠이 맺혔다. 자, 6년에서야 비로소 지금 1년과 같네요. 느낌에 아마도 이 중간에 이 노래를 불러서 체록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6년이면은 1, 2, 3, 4, 5, 6, 7, 8, 9, 10 그래갖고 2년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살얼이 랐다 발 아래 살얼이 랐다 바다에 살고 했노라. 나마자기는 그 홍초 아니고 염초 같은 바닷물에 사는 나물, 풀이에요, 풀. 이거 가지고서 캐서 이게 나물 반찬 해 먹었나 봐요.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랐다 바다에 살고 싶다. 가다가 들어라 listen.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또 되고 가다가 듣노라. 여기서는 듣노랍니다. 가다가 듣노라 영탄. 외딴 부엌 가다가 내가 듣는다. 무엇을? 사슴이 짐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혀거를 켜는 거를 듣노라. 어이? 사슴이 장대에 어떻게 올라가지? 요거 산대 잡극에서 그 사슴 탈을 쓴 사람이 해금을 켜는 그런 장면이 있답니다. 저도 산대 잡극을 제대로 본 적은 없어갖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 상황인 거죠. 파티 상황. 내가 부엌을 가다가 지금 이 사람 청산을 가다가 못 갔고 바다로 가다가 지금 못 갔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부엌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티하고 즐겁게 놀아. 에이. 그래서 가다가 배가 볼록한 배부른 독의 설진 강술을 비조라. 가다가 배가 볼록한 술독에 설진, 살찐, 주름살이 진 술이 하도 발효가 잘 돼갖고 밑에서 뽀글뽀글 계속 발효 진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에가 이렇게 막이 잘 생겨갖고 주름이 누룩꽃이 하얗게 배어서 주름이 잘 겹쳐진 겁니다. 술이나 아니면은 그 감으로 식초 만들거나 해서 장독대에 담아놓으면요 위에 이렇게 막이 떠요. 두툼하게.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떠내야 돼. 설진 강술을 센 술을 빚었구나. 술이 결국은 답이 술인가? 여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결국은 답이 술인가?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찌 허리 있고 술 한잔 해야지. 이 술을 내가 마다할 리 없지. 그래서 결국은 청산도 못 간 것 같고 바다도 못 간 것 같고 결국은 가슴 치며 한탄하다가 술로 이 가슴을 한번 달래본다. 그래, 청산 가고 바다 가는 것보다 술로 살짝 달래고 다시 힘내서 속세에서 살아보는 게 더 낫다. 여러분도 쉽게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좀 힘들다고 술 먹지 마라. 술 먹어봤자 다시 깨면 현실은 바뀐 게 없다.
그저 술 취한 전날에 나 자신의 추태만 있을 뿐이다. 알았지?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만 더. 이 청산별거군요. 청산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살지 못해서 오죽하면 청산 또는 바다로 가서 살려고 했을까. 즉 현실에서 튕겨난 사람, 현실에서 배척된, 현실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